자,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행정조직의 체계, 이걸 좀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법에서는 공법은 국가 지자체 내지는 일반 국민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행정조직의 체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내가 집을 지을 때,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할 때에는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관한 내용인데, 자,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의 체계를 부동산 공법 활용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일단은 크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에는 각부 장관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 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 이분이 가장 많이 나오시고, 그 다음 아래 지자체에는 크게는 두 가지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 구분하고, 광역지자체는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도, 뭐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에는 시, 군, 구가 있습니다. 자, 뭐 여기 행정구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행정조직의 체계를 제가 판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크게는 중앙행정기관이랑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 구분을 하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라는 건데, 지방자치단체란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자치입법, 행정, 조직, 재정권 등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다. 자, 원래 서울시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서울 시민들이죠. 부산시의 주인은 부산 시민들이고, 다만 우리는 너무 바쁘니까 우리가 가진 권한을 일정 기간 동안, 4년 동안 서울시장, 부산시장에게 선거를 통해서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자치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기초지자체라는 건 선거로 뽑는 가장 작은 단위를 의미하고, 광역지자체라는 건 기초지자체가 2 이상 모이면 광역지자체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광역도시계획을 설명드릴 때 광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자, 광역지자체부터 정리를 해보면, 먼저 특별시가 있죠.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도가 있습니다.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런 것들. 그 다음 이 광역지자체들 밑에는 기초지자체를 가지게 되는데, 특별시 밑에는 자치구가 존재합니다. 자치권을 가지는 구, 강남구, 서초구, 여의도구, 영등포구 등등등, 우리가 이런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을 선거로 뽑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치구라고 부릅니다. 자치구,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구라고 해서. 그 다음에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는 자치구가 존재를 합니다.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부산시 해운대구, 그 다음에 뭐 부산시에는 여러 가지 구들이 있겠죠. 광역시들은 항상 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는 기장군이라는 군이 존재를 합니다. 자, 광역이라는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공법에서 광역이란 2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예전에는 부산 직할시였는데 광역시가 되면서 이 기장군이 편입이 됩니다. 즉 부산시와 기장군, 하나의 시나 하나의 군이 아니라 2개의 시랑 군이 합쳐지면서 광역이란 말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뭐 대구시에는 달성군, 울산시에는 울주군, 인천시에는 강화군 등이 존재를 합니다. 대전이나 광주에는 군이 존재하지 않지만 예전에 군이었던 것들이 편입이 되면서 구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어쨌든 시랑 군이 합쳐지면 군이 되는 광역시가 되는데, 이 광역시에는 구도 존재하고 군도 존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도. 경기도 밑에는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고양시 등이 있죠. 그 다음에 경기도에는 가평군, 양평군과 같은 군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광역지자체와 그 광역지자체 밑에 있는 기초지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중앙행정기관에는 각부 장관이 나온다고 했죠. 이 각부 장관 중에 우리 공법책에 가장 많이 나오시는 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책에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줄여서 국장이라고 하죠. 자, 이제 두 번째 약속하는 거죠. 아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은 국계법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도시개발법은 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법, 이렇게 부르기로 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국장으로 부르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옆에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중앙에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광역지자체장으로서 시, 도지사가 존재합니다. 즉, 이 시라는 건 특별시, 광역시, 앞에 있는 특별시, 광역시를 빼고 그냥 시, 그리고 도지사. 그 다음에 시, 도지사 밑에는, 자, 특별시 밑에는 구가 있었고, 광역시 밑에는 구랑 군이 존재했고, 그 다음에 도 밑에는 시랑 군이 존재했죠. 그걸 합쳐서 시, 군, 구 이렇게 부릅니다. 시, 군, 구. 자, 이 사람들은 상하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상하관계. 중앙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 광역지자체, 그 밑에 기초지자체, 이렇게 상하관계로 구분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옆에 서울특별시 땡땡구 땡땡동 이렇게 해보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역시 땡땡구, 그 다음에 땡땡동, 그 다음에 땡땡광역시 땡땡군, 뭐 땡땡읍 이렇게 해보죠. 그 다음에 경기도 땡땡도, 그 다음에 땡땡시 땡땡읍 면 뭐 이렇게 군 뭐 이런 것들 읍 이렇게 해보죠. 그 다음에 경기도 해보고 수원시, 그 다음에 팔달구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만약에 서울시 땡땡구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데 이 일은 서울시장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땡땡구에 갔을 때는 땡땡구청장이 해야 될까요? 부산시장이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서울시장이 가지는 권한은 부산시에 가면 부산시장이 행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산시 땡땡군에 가도 부산시장이 하겠죠? 그 다음에 경기도 뭐 고양시 이런 데 갔다. 그러면은 이 경기도지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즉 광역지자체장이 행사해야 되는 권한은 이 광역지자체장들, 다른 지자체에 가도 광역지자체장이 행사를 하겠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자, 서울특별시 땡땡구, 강남구에서 어떤 일을 구청장이 합니다. 그러면 부산시 땡땡구에 가도 구청장이 하겠죠. 즉 기초지자체장이 가지는 권한은 다른 지자체에 가도 기초지자체장이 행사하는 게 원칙. 자, 그리고 기초지자체 뒤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공법에서 배우는 것들은 아닙니다. 물론 나오는 곳이 있지만은 요거는 자치권이 없다라는 거죠.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분류를 해놓은 것들 뿐이지 자치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근데 여기 보면은 자, 수원시 팔달구와 같은 거. 자, 명칭은 구로 끝났죠? 근데 서울시 강남구도 구로 끝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도 구로 끝나고 수원시 팔달구로 구로 끝나는데 이 강남구랑 팔달구는 다른 거라는가요? 다른 거. 자, 이 사람들은 기초지자체라고 해서 강남구청장은 우리가 선거로 뽑죠.
하지만 팔달구청장은 선거로 뽑지 않습니다. 수원시 팔달구청장은. 즉, 이 구는 자치구가 아니라 행정구역으로서의 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있는 구, 여기를 자치구라고 부르고, 여기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일부 구를 가지는 시가 있죠. 고양시 일산구, 성남시 분당구 이런 것들, 이런 구들은 행정구의 역할을 하는 거지 자치권을 가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치구와 시 밑에 있는 구랑은 다른 구라는 거, 일단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되고, 광역지자체장이 가지는 권한은 광역지자체장이 다 행사를 하고, 기초지자체장이 가지는 권한은 다른 지자체에 가도 기초지자체장이 가진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와보시면은 권한자가 묶여 다닐 때 도지사랑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묶여 다니는 거지 기초지자체인 시가 묶여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군이랑 앞에 있는 시는, 이 시는 도 밑에 있는 시를 의미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고양시 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와 이 시는 다르다. 보통 체계는 특별시, 광역시는 지우고 시도지사 내지는 시군 내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시도지사가 나왔을 때 이 시는 특별시랑 광역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시군이 나왔을 때 이 시는 도 밑에 있는 시, 수원시, 성남시 등을 말한다라는 거. 이렇게 요것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 광역지자체 밑에 기초지자체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시도지사 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 할 때 시는 도 밑에 있는 시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특별시장이 가지는 권한은 도에 가면 도지사가 하고, 그 다음에 도 밑에 있는 수원시장이 행사하는 권한은 저쪽에 경상남도에 가면 함안 군수가 이렇게 행사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울시에 가면은 서울시 강남구청장, 수원시장은 동일한 레벨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레벨의 사람들이 같은 권한을 가지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 원칙.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체계인데 여기에다가 몇 가지 좀 특이한 것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광역지자체에는 특별시랑 광역시, 도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특별자치시는 세종시를 의미하고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의미하는 거죠. 자, 얘네는 뭔가 특이하니까 특별자치라는 말을 붙이겠죠. 자, 보통의 광역지자체들은 밑에 기초지자체를 두는 게 원칙이지만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밑에 시, 군, 구와 같은 기초지자체를 두지 않습니다. 그럼 또 누가 질문을 하시죠. 야, 네가 제주도를 안 가봤나 본데 제주도에 가면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치권을 가지는 행정구역으로서의 그 자치권을 가지는 구가 아니라는 거죠. 시가 아니라는 거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다만 행정구역으로서 나눠놓은 시의 역할밖에는 하지 않는다. 즉 자치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 이런 사람들은 밑에 기초지자체, 시, 군, 구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건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그 건축 허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즉 기초지자체장이 허가를 내준다라는 거죠. 근데 세종시나 제주도에는 기초지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자,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노후에는 제주도와 같이 공기가 좋은 곳에 집을 지어서 조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해서 내려가서 제주도에서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건물이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 허가권자는 원칙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제주도에 가니까 제주시, 서귀포시는 이 자치권을 가지는 시가 아니죠. 그러면 자치권을 가지는 시가 없으면 제주도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그냥 지을까요? 누군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누군가한테 허가를 받아야겠죠.
기초지자체가 없다라면 제주도에서는 누가 허가해 줄까요? 제주도지사. 세종시도 마찬가지겠죠? 즉, 자, 일반적으로 기초지자체장이 해야 되는 일인데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에 가면은 기초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야 되는 일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싹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어떠한 권한자가 나오죠? 아까 방금 건축 허가는 원칙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앞에는 자, 기초지자체가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에는 없으니까 시, 군, 구 앞에는 당연히 특별자치시랑 특별자치도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에는 시, 군, 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해서 앞으로 어떠한 권한자가 나오는데 시장, 군수 내지는 뭐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앞에는 반드시 특별자치시도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에는 시나 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을 이 사람들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권한자가 나온다. 근데 시장, 군수가 나올 때에는 그 앞에는 반드시 특별자치시도는 따라 나와야 한다라는 거. 해서 저는 앞으로 특별자치시도는 따로 읽지 않을 겁니다. 꼭 필요한 거 빼고는. 왜냐하면 시, 군이 권한자로 있는 곳에는 그 앞에는 반드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시, 군이 보인다. 그 앞에는 당연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리죠, 이건.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도 밑에는 시가 존재하는데 이 시들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따로 대도시인시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도시라고 하면은 뭐 서울시, 부산시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공법에서 대도시라는 건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거랑. 그래서 도 밑에 있는 시, 뭐 수원시, 성남시, 대부분의 경기도권에 있는 시를 말하겠죠. 경기도권에 있는 시들 아니면 뭐 지방에도 마찬가지. 지방에도 이 시들 중에서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따로 대도시인시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그냥 대도시라고 합니다. 대도시. 그래서 공법에서 대도시가 나오면 도 밑에 있는 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원시, 고양시 같은 것들이 해당하겠죠. 경기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시가 이 대도시에 해당합니다. 지방에는 뭐 대표적으로 창원시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요 최근에 이제 행정법 같은 것들이 개정이 되면서 행정조직법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면서 그 인구가 100만 이상인 곳 이런 데는 특례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직 공법에는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필요한 건 요거 대도시.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 그러니까 도 밑에 있는 시는 그냥 시랑 대도시인 시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대도시가 아닌 시랑 대도시시. 그래서 만약에 방금 붙여졌다시피 건물을 건축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 시는 별 말이 없죠. 대도시라는 말이 없으니까 대도시랑 대도시가 아닌 시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따로 대도시만을 언급하고자 할 때는 앞에 대도시인시라는 말을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 군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시에는 대도시랑 대도시가 아닌 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요게 이제 행정구역의 체계가 되는 겁니다. 행정구역의 체계. 해서, 권한자들 보면은 시도지사,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시도지사 나오면은 앞에 있는 시는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시군 나오면은 앞에 있는 이 시는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과천시 등등등의 도 밑에 있는 시를 말한다라는 거. 누구랑 같이 다니는지를 보시면서 이 앞에 있는 똑같은 시지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권한자에 여기 시장, 군수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앞에는 반드시 특별자치시도는 쓰지 않더라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공법에 들어가 보면 뭐 특광시군,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 대도시 이런 권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수많은 권한자들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딱 한 번만 정리를 제대로 하시면은 나중에 이해만 하면 되는 내용들이니까 요 권한자, 행정구역의 체계는 반드시 공법을 공부할 때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인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랑 각종 용어들, 용어의 뜻. 그래서 요 행정구역의 체계는 밑에 기초지자체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위에 시, 도지사, 그 위에 각부 장관, 그리고 시, 군이 나오면 요 앞에 도 밑에 있는 시, 군이 나오면 이 앞에는 당연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요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필요한 경우 외에는 따로 읽지 않을 겁니다. 시, 군 앞에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행정구역의 체계 이해를 하셨기 바랍니다. 안 되시면은 계속 돌려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그래서 일단 이 행정구역의 체계를 정리를 하고 이제 국계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바로 옆에 보면은 체계 참고라고 해서 자치구의 구청장이랑 구분을 해 놓은 건데, 자치구의 구청장이랑 자치권을 가지는 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행정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와 같이 우리가 선거로 뽑는 구청장을 자치구라고 하고, 여기 밑에 강남구청장, 해운대구청장. 근데 안산시 상록구, 창원시 의창구, 성남시 분당구, 수원시 팔달구 이런 것들, 안양시 동안구 이런 것들, 자치권을 가지지 않는 구를 행정구라고 합니다. 행정구. 그래서 자치권을 가지는 구가 기초지자체이고, 여기 성남시 분당구와 같은 것들은 기초지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장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계법입니다. 자, 법의 목적 및 구성 해서 이 법은 국토의 이용 및 개발과 보전을 위한 각종 행정계획의 내용과 수립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발의 허가제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공법 전체를 지배하는 기본 원리가 바로 공공복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그 다음 법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일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건 국토 전체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세워서 규제를 합니다. 국토 전체를.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계획에 따라 뒤에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 해서 선계획, 후이용, 개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어의 정의인데, 쭉 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부터 해서 국계법에서 쓰는 용어들이 나올 텐데, 그 용어들은 제가 각각의 파트에 가서 그 파트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따로 안 보셔도 되고 제가 해당하는 파트에 가면은 그 용어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광역도시계획이 나오죠. 자, 보면은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나오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인데, 제가 우리 공법에 나오는 계획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라고 해서, 이 국계법은 대상이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먼저 계획으로서 규제를 하고, 뒤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규제를 하는 것,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먼저 계획으로 규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각종 행정계획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말하는 건데, 요걸 다른 말로 저는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도시군 계획이라고 해서, 이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자,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도시군 기본 계획, 그리고 두 번째가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뛰어넘어온 거기 용어의 정의에 보면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뭐 도시군 계획, 이러한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관할구역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관리계획은 관할에서 추상적인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자, 여기 써져 있는 용어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인데, 광역이라는 건 둘 이상을 의미합니다. 둘 이상. 자, 아까도 보면은 부산광역시가 나왔죠? 부산광역시는 기존의 부산 직할시와 기장군이 합쳐집니다. 인천광역시도 마찬가지죠. 인천 직할시와 강화군이 합쳐지고, 울산 직할시와 울주군이, 대구 직할시와 달성군이 합쳐집니다. 물론 대전과 광주도 마찬가지, 광역시가 될 때 유성군과 광산군이 편입이 되면서 지금은 구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해서 시랑 군 두 개가 합쳐지니까 광역이란 말을 붙인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광역지자체라는 거, 기초지자체가 둘 이상 모였을 때 광역지자체라고 했었죠? 광역지자체. 마찬가지로 서울 수도권에 우리가 광역버스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빨간색 버스죠. 이 광역버스는 서울 안을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즉 서울과 경기도 둘 이상의 시도를 왔다 갔다 하는 버스라서 여기 광역버스라는 걸 붙이죠. 지하철도 마찬가지 광역전철이라고 부르죠. 이 광역전철 역시 경기도와 서울시를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GTX,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여기도 광역이란 말이 붙죠. 즉 이 기차는 서울 안만, 경기도만 돌아다니는 기차는 아니라는 거죠. 경기도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들어오고 서울에서 출발해서 경기도로 나가고 하는 기차가 광역이란 말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 또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공법에서 광역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둘 이상이다. 둘 이상. 광역은 둘 이상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은 여기 관할 단위로 수립한다 라고 했는데, 아까 행정구역의 체계를 제가 이쪽에 다시 한번 써보죠. 광역지자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에는 시, 여기 특별시 밑에는 자치구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는 구랑 군이 있고, 도 밑에는 시랑 군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자, 여기는 광역이란 말이 없으니까 하나의 관할구역, 얘네들 중에 하나씩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시군 계획에서 관할이 의미하는 곳은 하나의 관할구역이 어디냐라는 건데, 첫 번째, 서울시는 서울시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즉 도시군 계획은 서울시에서는 강남구를 단위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를 단위로 수립을 하겠다라는 거. 자,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하는 일은 부산시에 가면은 부산시장이 할까요? 해운대 구청장이 할까요? 부산시장이. 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하는 일은 경기도에 가면 경기도지사가 할까요? 수원시장, 과천시장, 광명시장이 할까요? 당연히 도지사가 해야겠죠? 자, 근데 도시군 계획에서 관할이라는 건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하나의 지역적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지역적 범위. 즉, 서울시는 서울시를 하나의 지역적 범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시는 부산시를 하나의 지역적 단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자, 부산시장, 서울시장이 하는 일은 경기도에 가면 경기도지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 서울시와 경기도의 면적을 비교해보죠. 어디가 훨씬 더 넓죠? 경기도. 부산시와 경상남도를 비교를 하면 경상남도가 면적은 훨씬 더 넓습니다. 인구는 차치하고라도 면적에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몇 배의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해서 서울시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 즉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를 서울시를 하나의 지역적 범위로 하는데, 도의 경우 도를 하나의 지역적 범위로 하려다 보니까 면적이 너무 넓더라는 거죠.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도는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쪼갭니다. 시랑 군으로 해서 도시군 계획에서 말하는 관할이라는 건 계획을 수립하는 하나의 단위를 말하는 건데, 그 하나의 단위가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를 단위로, 부산시는 부산시를 단위로, 그 다음에 도는 도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도 밑에 있는 시랑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게 도시군 계획에서 말하는 하나의 관할구역을 말합니다. 하나의 관할구역.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는 특별시 단위, 광역시는 광역시 단위, 도는 도가 아니라 도 밑에 있는 시랑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권한자의 시장 군수가 나와 있죠? 제주도나 세종시에는 시나 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군이 나오면 요 안에는 반드시, 요 앞에는 특별, 자치, 시와 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최종적으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하나의 단위는 서울시는 서울시 단위, 부산시, 광역시는 광역시 단위, 세종시는 세종시 단위, 제주도는 제주도 단위, 경기도는 경기도가 하나의 단위가 아니라 도 밑에 있는 시나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 계획입니다. 해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제가 따로 안 읽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요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을 줄여서 특, 광, 시, 군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은 특, 광, 시, 군을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 계획입니다. 당연히 특별자치, 시, 도는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요까지 하면 조금 어려운데, 자, 여기 있는 군. 자, 군은 도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광역시 밑에도 있다고 했죠. 인천에는 강화군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도시군 계획은 특, 광, 시, 군 단위로 수립한다라고 했는데, 인천에서는 인천시장이 도시군 계획을 수립을 할까요? 강화군수가 수립을 할까요? 여기 광역시도 있고 군이 있죠.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시장이, 즉 여기 있는 군은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은 제외하겠다라는 겁니다. 특, 광, 시, 군 할 때 군은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있는 군은 광역시의 군은 제외.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 나올 때 이 군은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하고, 여기 시군은 아까 도를 쪼개는 거라고 했죠. 경기도가 너무 면적이 넓으니까 도 밑에 있는 시랑 군을 의미하게 됩니다. 요게 도시군 계획에서 말하는 관할이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까지가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군까지, 즉 특, 광, 시,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 그러면 광역도시 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라고 했죠.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중에 2개 이상을 묶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도시군 계획은 하나를 단위로 수립하는데, 광역도시 계획은 서울시와 인근에 있는 수원시, 성남시, 하남시 이런 것들을 묶어서, 부산시 옆에 있는 양산시, 김해시 등을 묶어서, 인천시 옆에 있는 부천시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2개 이상의 관할구역, 2개 이상의 특광시군에서 만드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도시군 계획에서 말하는 관할입니다. 관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을 저는 특광시군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앞에 당연히 특별자치시, 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들은 체계를 가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먼저 만드는 계획은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그리고 도시군 계획은 다시 2가지로 구분해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세분한다. 그 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둘 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했죠. 자, 이때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들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바로 앞의 계획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럴 때에는 처음부터 아주 10년 뒤의 일까지 꼼꼼하게 세세하게 계획을 수립할까요? 먼저 대략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을까요? 그렇죠. 먼저 대략적으로, 추상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죠. 추상적으로. 자,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들은 추상적인 계획입니다. 자, 근데 공법은, 특히 국계법은 규제법이라고 했죠.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규제를 가하려고 합니다. 규제를 가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추상적으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누구나 예측 가능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규제를 해야 이런 걸 하면 내가 이러한 제재를 받는구나. 이런 거 할 때는 이러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누구든지 알 수 있게끔 아주 구체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법인 국계법에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과 같이 방향을 설정하는 추상적인 계획들은 이걸 추상적으로 수립하다 보니까 이 계획을 가지고는 규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걸 똑같은 말로 비구속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구속력이 있다라는 건 일반 국민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건데 비구속적이다 라는 건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 다른 말로 대내적 구속력을 가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대내적. 즉 행정청 내부만을 구속하는 거지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이 없다라는 뜻. 똑같은 말이 처분성이 없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처분성이 없다. 이 세 가지, 여기 써져 있는 이 말들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결론, 이러한 추상적 계획, 일반 국민에게 효력이 없는 이러한 추상적 계획으로는 일반 국민을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일반 국민에게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계획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행정쟁송이라는 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합친 말을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추상적 계획들의 특징입니다. 시험에는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 시험에 나오는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이렇다라는 거죠.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추상적인 계획으로서 이러한 추상적 계획으로는 규제를 할 수 없고, 똑같은 말이 비구속적이다, 대내적 구속력을 가진다, 처분성이 없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가할 수 없는, 일반 국민에게 효력이 없는 계획을 가지고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여기까지가 계획으로 먼저 국토를 규제하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그중에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공법은 규제법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추상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는 규제를 할 수가 없겠죠. 해서 이 추상적인 계획들을 구체화합니다. 이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수립하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즉 구체화가 된 이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처분성이 있는 구속적 계획이라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으로 먼저 국토를 규제하는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등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특, 광, 시, 군 중에 2개 이상을 묶어서 만드는 계획, 도시군 계획은 기본계획이든 관리계획이든 둘 다 하나를 단위로, 특별시는 특별시 단위, 광역시는 광역시 단위, 도 밑에 있는 시는 시 단위, 군은 군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 계획.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은 2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책에 보시면 맨 처음에 지정이 나오겠죠. 그 지정부터를 조금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